네, 저희 지난주 과제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과제는 이제 전체 공간은 보통 일상 공간이고 x는 n분의 1이 모아져 있고 이제 y는 거기다가 이제 0까지 하나 더 있는 집합이 나와 있는데 이제 성분을 찾아라 라는 질문이고, 그래서 뭐 기억부터 보시면 여기 x집합이 뭐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뭐 이런 점들이 지금 모여져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열린개 구간을 적당히 잘 찾으면 교집합의 점이 딱 하나만 남게 하는 열린개 구간들이 얼마든지 있다. 예. 이제 반지름을 뭐 바로 옆에 있는 점의 거리값에다가 이제 뭐 반까지 나눈 걸 이제 반지름으로 택하면, 그렇게 작은 반지름을 좌우로 벌리게 되면 교집합이 딱 자기 자신만 남게 하는 이런 상황들에 이런 열린개 구간이 있다. 예. 근데 결국 저 똑같은 R에 대해서 사실 여기를 폐구간으로 하더라도 역시 뭐 똑같은 반지름으로 폐구간하고의 교집합을 찾더라도 어차피 교집합에 딱 한 점만 남게 하는 건 마찬가지. 결국은 이제 그 개구간하고의 교집합으로 본다라는 거는 전체 동네의 개집합과의 교집합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게 결국 이제 개집합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거고, 전체 동네의 폐집합과의 교집합으로 확인하는 거는 이게 폐집합인 걸 또 확인하는 상황이. 그래서 이제 개집합 내용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폐집합 내용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개폐 개념을 다 갖고 있다. 예. 그래서 물론 단점집합은 당연히 연결이고, 그래서 얘는 연결하고 개폐 개념을 다 갖고 있으니까 성분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한 점 한 점씩이 다 성분이 된다. 예. 그래서 모든 단점집합을 다 쓰시면, 그러니까 모든 단점집합을 다 쓰시면 이게 성분을 다 찾은 것이다. 예. 근데 y도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게 x보다 0이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여기 n분의 1 점들이 이제 개폐가 되고 성분이 되는 개념은 뭐 x하고 똑같이 확인이 돼요. 이렇게 또 확인이 되는데, 저희가 어차피 그 공간들은 성분들로 분할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7개로 만약에 나눠지는, 그러니까 7개 성분들로 나눠지는 만약에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성분 3개를 만약에 미리 빼면 나머지 공간도 성분들로 당연히 분할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내가 이제 성분을 미리 찾아놓은 게 몇 개가 있을 때, 뭐 이렇게 뭐 3개의 성분을 만약에 찾았을 때, 그 3개의 성분들을 다 빼게 되면 남는 부분들도 뭔가의 성분들로 당연히 나누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미 여기 내가 찾아놓은 성분들이 있으면, 그래서 이 전체에서 이 내가 찾아놓은 성분들을 이제 다 뺐을 때, 그러니까 내가 찾아놓은 성분들을 다 뺐을 때 그 성분들을 빼고 남아있는 집합도 성분들로 분할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찾아놓은 성분을 빼면 남는 집합도 성분들로 분할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집합도 성분들로 분할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찾아놓은 성분이 있고 그 성분들을 다 빼고 나면 남는 집합에서도 성분들의 분할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걸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0밖에 없고, 뭐 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점이 하나밖에 없는 걸 다시 성분들로 분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냥 그 단점집합 하나의 성분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이제 성분을 다 찾아놨고 걔를 빼게 되면 남는 것도 성분들로 또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은 남아있는 집합이 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뭐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그거 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남아있는 점 하나도 성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y 공간에서도 그냥 모든 단점 집합이 성분인 상황이에요. 모든 단점 집합이 성분인 상황이고, 역시 이 성분 같은 경우도 개집합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면 이 0에서 개구간을 아무리 작게 벌려도 교집합을 구하려고 할 때 얘만 딱 남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개집합을 작게 가져와도 그 개집합 안에 이런 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딱 교집합이 얘만 남게 하는 뭐 계집합은 없어서 당연히 계집합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집합이 안 되는 역시 이런 성분이 이제 존재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역시 계집합이 안 되는 성분 같은 경우가 이제 성분 구할 때 가장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이런 걸 좀 주의해서 좀 보시면 돼요. 예, 다음 과제는 이제 뭐 동용 여부를 체크해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증명을 서술해 나가는 거는 뭐 지난주에 뭐 썼던 것들이랑 뭐 흐름 자체는 좀 차이가 없어서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상황만 좀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여기 만나고 있는 점의 이름을 만약에 이제 P라고 잡으면 여기서 P를 뺐을 때 그럼 이제 세 개의 성분으로 나눠지고 이쪽에서 대응하는 점이 어느 위치로 대응을 해도 그 점을 뺐을 때 성분이 세 개가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y하고 x가 만약에 위상적으로 동형이다 라고 가정을 두면, 그러니까 뭐 y에서 x로 가는 위상 동형사상 f가 있다 라고 가정을 두면 이쪽 p를 뺐을 때하고 이쪽에서 fp를 뺐을 때에 대해서 성분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이쪽에서 p를 빼면 성분이 3개가 되고 이쪽에서 fp를 빼게 되면 3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동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뭐 다음도 이제 비슷한 형태의 질문이고 뭐 각각의 이름을 그냥 기억부터 리을까지로 잠시 두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에서 여기 만나는 점의 위치에다가 이제 P라는 이름으로 그냥 두면 기억에서 P를 뺐을 때 그러면 이제 성분이 이제 4개가 되고 그냥 성분을 그냥 생략해서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성분이 4개가 되고 나머지 니은부터 리을까지는 어디서 빼도 뭐 여기서 어디서 빼도 4개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어디서 빼도 4개가 안 되고 여기도 어디서 빼도 4개가 안 돼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은 어디서 빼도 4개가 되는 일이 안 생겨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기억하고 니은도 동형이 아니고 기억하고 디귿도 동형이 아니고 리을도 동형이 아니다. 니은, 디귿, 리을은 어디서 빼도 4개가 되는 일이 안 생긴다. 뭐 그런 상황 때문에 기억과 나머지 셋은 동형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니은, 디귿, 리을만 더 확인을 더 하시면 되는데 디귿을 먼저 보시면 이제 디귿에서 이제 만나고 있는 점을 역시 Q라고 했을 때 저 Q라는 점을 이제 빼게 되면 성분이 3개가 되는데 리을에서 점을 뺐을 때 3개가 될 일이 없고 여기서 점을 뺐을 때도 3개가 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하고 니은이 동형이 아니고 디귿하고 리을도 동형이 아니다. 그래서 얘는 뺐을 때 3개지만 니은과 리을은 이제 빼서 3개가 되는 일이 안 생기니까 이 디귿, 니은, 디귿, 리을이 동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남는 게 니은, 리을만 남아요. 니은, 리을만 남는데 리을은 어디서 점을 빼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디귿은 뭐 중간에 있는 점에서 아무 데서나 점을 빼면 연결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점을 하나 빼면 연결이 아니고 리을은 만약에 니은과 리을 역시 뭐 F라는 동형사상이 만약에 있는 가정에서 출발을 하면 여기 뺐을 때에 대한 상황들이 똑같아져야 되겠지만 여기는 빼면 연결이 아니고 여기는 빼도 연결이어서 동형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니은, 리을이 동형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 전체적으로 뭔가 점을 하나 뺐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성분 개수가 달라지는 상황들을 발견하면서 원래부터 동형이 아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이제
참고 명제는 아까 저희가 복습할 때도 잠깐 나왔던 명제인데 A에서 유한부분덮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랑 A 빼기 G에 유한부분덮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뭐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 어차피 이 G라는 계집합 하나 때문에 유한이 무한으로 바뀌거나 무한이 유한으로 바뀔 수는 없어요. 어차피 한 개 때문에 유무한이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유한계로 덮는 거를 찾는 입장에서는 A를 찾아내는 거랑 A 빼기 G를 찾아내는 거랑 차이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긴밀을 확인하는 작업을 할 때 이제 밑에서 이제 긴밀을 확인하는 작업을 할 때 A의 긴밀을 확인하는 작업하고 이제 그 위상 공간에서 전형적인 계집합을 하나 빼고 나서 긴밀을 확인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의 긴밀을 확인하는 거랑 뭐 전형적인 계집합을 하나 빼고 나서 이 A 빼기 G가 긴밀인지를 확인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다. 뭐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수열이 이제 A로 수렴하는 그런 상황이면서 이제 집합을 그 수렴값하고 이 수열의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주게 되면 긴밀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집합에 대해서 이제 덮개를 하나 꺼내놓은 상황에서 시작을 하시면 이 A 집합을 덮는 계집합이 생겨야 되고 A를 덮는 계집합은 뭘 갖고 와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계집합은 뭘 갖고 와도 이렇게 대부분의 항을 덮는다. 그래서 결국 이 A를 갖는 계집합을 갖고 오면 남는 게 유한계밖에 없다. 그러니까 A를 갖는 계집합을 갖고 오면 그 계집합이 못 덮는 점이 유한계밖에 없다. 그래서 긴밀이 성립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과제가 이제 하한 이상 공간에서 이제 긴밀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여기 A하고 B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 B번에 폐구간 형태가 집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집합에 대해서 긴밀을 체크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계집합 형태를 뺀 형태에 대해서 긴밀을 체크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여기 A, B번을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생각을 좀 이렇게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지금 B번 형태의 집합이 이제 긴밀인지를 확인하는 입장하고 여기서 전형적인 계집합, 지금 하한 공간에서의 전형적인 계집합이 이런 꼴일 텐데 이런 꼴을 빼고 남아있는 요 집합이 긴밀인지를 확인하는 거하고 그래서 얘가 유한계로 덮이면 얘도 유한계로 덮이는 거고 얘가 유한계로 덮이면 얘도 유한계로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빼는 집합 하나 때문에 유한계의 차이가 생기진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인 계집합을 빼고 나서 긴밀인지를 확인하는 거랑 얘가 긴밀인지를 확인하는 건 동치인데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런 계집합을 하나 빼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렇게 폐구간 형태에서 이런 집합을 빼면 이런 부분을 빼면 이게 남는 부분일 텐데 그럼 남는 부분에 이쪽에 점이 없죠. 이쪽 점을 뺐으니까 이런 꼴이 돼. 그래서 이렇게 양쪽 점이 다 있는 집합하고 여기 오른쪽에 점이 없는 집합하고 긴밀 상황을 따지는 게 지금 동치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한 이상 공간에서 얘가 긴밀인지를 체크하는 거랑 전형적인 계집합을 빼고 남아있는 집합의 모양이 긴밀인지를 확인하는 게 동치여서 양쪽 점이 다 있는 이 구간 형태하고 오른쪽 점이 없는 이 구간 형태에 대해서 긴밀 여부에 대해서는 동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A, B번을 시작하기 전부터 동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A의 긴밀 여부하고 B의 긴밀 여부가 동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A, B는 뭐 둘 다 긴밀이라는 답을 하시거나 A, B는 둘 다 긴밀이 아니다라고 답을 하시거나 A, B에 대해서는 같은 대답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같은 대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하한 이상 공간은 기저 형태가 당연히 이런 꼴이기 때문에 이쪽 점이 조금씩 1에 가까이 가는 이쪽 점이 조금씩 1에 가까이 가는 그런 덮개를 뽑아오면 그 중에는 유한 덮개가 당연히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A번이 긴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른쪽 끝점이 점점 여기 1에 가까이 가는 형태를 뽑아 오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뭐 얘를 덮을 수 있을 만큼 뭐 충분히 크게 마이너스 숫자를, 그러니까 음수 숫자를 갖고 오시면 돼. 그럼 이게 조금씩 커질 때마다 여기 1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다 모으면 덮어요. 다 모으면 당연히 덮고, 당연히 이걸 유한계만 모으면 당연히 덮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쪽이 1에 가까이 가는 형태에 대해서 뭐 계집합을 뽑아오면 유한 부분 덮개가 없는 그런 덮개를 찾아온 거가 되고, 긴밀이 아니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번은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A, B번에 대해서는 이제 동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A가 아닌 거를 확인하고 왔고, 그럼 B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B가 아니다 라는 걸 이제 확인할 때, 요집합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여기 그 B번 집합하고 B번 집합에서 이런 계집합을 하나 뺀 거하고, 그래서 이 계집합을 하나 빼게 되면 1이 빠졌으니까 이 집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까 A번 집합하고 B번 집합에 대해서 긴밀을 확인할 땐 동치다. 그래서 그 계집합을 하나 뺐을 때에 대해서 확인하는 입장이 동치고, 그럼 결국은 이 계집합을 그냥 덮개에다가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뺐을 때 적었던 요 계집합을 이제 덮개에다가 하나 적고, 그 다음에 아까 A번에서 이제 긴밀이 아닐 때 썼던 덮개를 똑같이 갖고 오시면 돼. 그래서 그냥 뺐던 집합 하나 적고, A 집합이 긴밀이 아닌 걸 확인할 때 썼던 덮개 그대로 갖고 오시면, 이걸 다 모으게 되면 결국 이쪽 부분을 다 모으면 이제 1만 빼고는 다 모으는 상황이니까, 여기 1이 있으니까 이걸 다 모으면 이 집합을 당연히 덮어요. 역시 이걸 유한계만 모으면은 못 덮는 상황이 생기니까 역시 유한 부분 덮개가 없는 이런 덮개가 있다. 결국 이렇게 빼는 계집합, 이거 하나 때문에 유무한이 바뀌는 건 아니어서 이거 하나 뺐다라고 해서 긴밀을 확인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다,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얘가 지금 유한계로 못 덮는 덮개가 있으면 당연히 얘도 유한계로 못 덮는 덮개가 있고, 결국 이거에서 사용했던 덮개, 그러니까 A번에서 사용했던 덮개에다가 얘만 다시 넣어주면 얘가 유한계로 안 덮이는 덮개가 똑같이 되는 상황. 그래서 뭐 A, B번은 똑같은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부분은, 이제 보통 이상 공간하고 이제 하한 이상 공간하고는 강약 관계가 있는데, 강한 데서 긴밀이면 약한 데서 긴밀이다. 당연히 이쪽이 성립해요. 이쪽 당연히 성립하는 개념이에요. 강한 공간에서 긴밀이면 약한 공간에서 긴밀이다.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약한 데서 긴밀이라고 해서 강한 쪽에서 긴밀이라는 보장은 당연히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긴밀인 집합을 여기서도 긴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잘못된 개념이고, 그래서 당연히 B번 집합을 보면 보통 이상 공간에서 긴밀이 맞는 집합이고, 더 강한 공간으로 가서는 긴밀이란 보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금 보통에서 긴밀이니까 하한에서도 긴밀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개념이다. 더 강한 공간으로 가면 긴밀 보장을 당연히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의 집합의 뭐 이름도 그냥 제가 그냥 대문자 C라는 이름으로 잠깐 썼는데, 지금 하한 공간에서 여기 n분의 1 점들이 0으로 수렴하는 게 맞아요. 이제 하한 공간에서는 0을 갖는 기저가 0에서 조금 벌린 요 형태가 이제 0을 갖는 기저인데, 이 기저를 아무리 작게 찾아와도 여기 이제 대부분의 항들이 이 기저 안으로 들어오게 돼. 그래서 0을 갖는 기저가 뭐 오른쪽으로 입실론 정도 벌린 거를 갖고 오시면 될 텐데, 대부분의 항들이 이 기저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결국은 0이 수렴값이 맞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가 1로 수렴하는 상황이 맞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렴값하고 이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에 대해서는 긴밀이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증명하는 흐름도 그냥 뭐 덮개를 이제 꺼내놓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수렴값인 0에 대해서 0을 갖는 계집합이 결국 필요하고, 예, 그래서 0을 갖는 계집합이 이제 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기저 형태도 이제 이런 형태가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럼 사실 뭐 요 기저 형태들은 이제 뭐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뭐 대부분의 n들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항들을 뭐 그 안에 갖게 된다가 되. 그래서 뭐 어떤 항번호 이후부터들은 이 기저 안에 다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 기저가 못 덮는 게 한 20개 정도밖에 없다. 예. 그래서 뭐 한 20개 빼고는 얘가 다 커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20개 빼고는 얘 하나로서 다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결국 0을 덮는 계집합 하나가 대부분을 커버하고 못 덮는 게 유한계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한 커버를 찾아오는 게 가능하고 긴밀이 맞다 해요. D번은 지금 마이너스 n분의 1들이어서 이런 원소들이 있는데, 이게 뭐 0 근처에 굉장히 원소가 많은 거이긴 하지만 결국 기저 형태가 이런 기저이기 때문에 당연히 0의 수렴값이 아니에요. 뭐 여기 있는 항들이 이 기저 안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렴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얘가 1로 수렴하는 상황이 아니고 10번 상황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역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뭐 이런 덮개를 이제 갖고 오시면 뭐 음수 한 마이너스 2에서부터 이게 조금씩 0에 가까이 가는 이 형태의 덮개를 갖고 오시면, 그래서 이쪽에 점점 0에 가까이 가는 이런 형태의 계집합을 꺼내오면 이걸 이제 다 모으게 되면 이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상황들은 이제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고, 결국은 이걸 갖고 오시면 또 0도 갖고 있는 상황들이 되고, 그래서 0도 갖고 있고 이 집합도 이제 다 모이게 되고, 그래서 다 모으면 이 D라는 집합을 커버하지만 역시 유한계만 모으면 여기 이제 못 덮이는 애가 나올 수밖에 없고 유한 부분 덮개는 없다가 돼. 역시 긴밀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이제 A, B를 좀 비교해서 정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뭐 C를 비교해서 정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 과제에서도 이제 조금 전에 A, B번이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그 개념과 이제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K 이상에서 이 녀석이 이제 긴밀인지를 확인하는 개념하고, 이제 K 이상에서 사용하는 계집합을 적당히 빼고 나서 긴밀인지를 확인하는 거랑 개념적으로 똑같은데, 사실 K 이상에서 이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계집합은 0을 갖고 있는 이 구간에서 K를 뺀 형태, 그러니까 0을 갖는 계집합에서 적당한 K를 뺀 형태, 이런 계집합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계집합을 하나 뺀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유한 커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입장하고 얘가 유한 커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치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형태를 결국 빼게 되면 여기 n분의 1 형태들이 남을 거죠. 여기 n분의 1들은 여기 못 빼고 있으니까 이런 형태를 빼게 되면 n분의 1들이 남는데, 그래서 K 이상에서 지금 이 녀석에 대해서 이제 긴밀 여부를 체크하는 거하고 요 집합이 긴밀인지를 체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념이 똑같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긴밀이 아닌 거를 사실상 보이라라고 했는데 얘가 긴밀이 아닌 거를 보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도 돼요. 얘가 긴밀이 아닌 걸 보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요 집합에 대해서 이제 유한 커버가 없을 만한 계집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1보다 큰 숫자 아무거나 적고 이 왼쪽 끝이 조금씩 0에 가까이 가는 형태의 계집합을 꺼내오면 저 계집합이 n이 점점 커지다 보면 얘를 다 커버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계집합을 모아오면 다 모았을 때는 얘가 커버가 돼요. 다 모으면 얘가 커버가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유한계만 모으면 여기서 커버 안 되는 점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녀석의 긴밀을 확인하려고 할 때
요런 덮개를 이용해 보시면 이제 긴밀이 아니다 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고, 그럼 결국은 요 집합에 대해서 확인할 때는 얘가 긴밀이 아닌 걸 확인할 때 썼던 요 계집합들에다가 요 뺐던 집합을 다시 넣어주면 돼. 그래서 결국은 요 녀석까지 다시 넣어서 이 덮개를 가지고 오시면 이걸 이제 다 모으게 되면 이 부분을 다 모으면 이 부분이 커버가 당연히 되는 거고, 이걸 다 모으게 되면 얘가 당연히 커버가 돼요. 결국은 이 녀석에 대해서는 이런 덮개가 당연히 있고, 이걸 결국 유한개만 모으게 되면 여기서 안 덮이는 애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은 여기 안 덮이는 애가 생기니까 긴밀이 아니다. 어쨌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요 두 집합이 뭐 긴밀을 확인한 입장에서 동치 개념이 있다, 그 생각을 좀 하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요 녀석의 긴밀을 확인하는 거랑 여기 계집합 하나 빼고 나서 얘가 긴밀인지를 확인하는 거랑 개념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얘가 지금 0이 있으니까 0을 갖는 특별한 계집합, 그러니까 0을 갖는 K 이상의 전형적인 계집합, 이런 꼴을 이제 뺀 거에 대해서 얘하고 얘가 긴밀을 따지는 입장에서는 똑같다. 그래서 얘가 긴밀이 아니다라는 거를 요런 계집합을 통해서 생각을 좀 하시고, 그래서 얘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K 이상하고 보통 이상은 강약 관계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긴밀이 되면 여기서 긴밀이 되는, 강한 데서 되면 약한 데서 되는 그쪽은 당연히 성립하는 게 맞고, 여기서 긴밀이라고 해서 여기서 긴밀한 보장을 역시 하지 않는다. 역시 얘는 보통에서는 긴밀이 맞고 더 강한 데서는 긴밀이란 보장을 안 하는 거고, 실제 긴밀이 아닌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상황을 요 과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긴밀이면 여기서 긴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다. 다음 과제는 이제 정의역은 실수집합의 여유한 이상이, 공역은 실수집합의 이제 보통 이상이 있고, 함수가 연속이었을 때 뭐 지금 치역 여부에 대해서 지금 체크해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정의역이 지금 여유한 공간이 나와 있는데, 여유한 공간은 뭐 긴밀은 항상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유한 공간은 항상 긴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무한집합의 여유한 이상이면 또 연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한집합의 여유한 공간은 항상 연결이고, 비가산집합의 여가산 이상도 항상 연결이고, 그래서 지금 얘가 무한이고 여유한이니까 연결이고, 그 다음에 여유한 공간은 긴밀은 항상 된다. 여유한 공간은 뭐 전체에서 유한계를 뺀 형태가 계집합이고, 그런 계집합은 못 덮는 게 뭐 한 20개밖에 없다. 그래서 긴밀 개념을 항상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정의역의 긴밀도 되고 연결도 돼요. 그래서 함수가 연속이면 긴밀을 연속으로 보내면 긴밀이 돼야 되고, 연결을 연속으로 보내는 것도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의역이 긴밀 연결이니까 함수가 연속이어서 치역도 긴밀 연결이 돼야 한다. 이 보기 중에서 이 둘 중에 안 되는 게 있으면 치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번 같은 경우는 뭐 점이 지금 2개만 있고 당연히 연결이 아니에요. 연결이 아니고, 그다음에 나번은 뭐 보통 이상 공간에서 이렇게 끝점이 없는 애들은 당연히 긴밀이 아니에요. 나번은 긴밀이 아니고, 뭐 다번도 당연히 연결이 아닌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 긴밀이 안 되는 거, 보기에 그런 애들밖에 없고, 치역이 아니다, 셋 다 치역이 아니다. 그래서 뭐 연결과 긴밀은 연속으로 보내도 연결과 긴밀이다, 그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과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과제는 저희가 이제 긴밀과 긴밀의 교집합이 뭐 긴밀이 아닌 경우도 있다를 확인할 때 썼던 위상 공간이 나와 있는 과제고, 이 과제에서 지금 전체 공간에 대해서 긴밀이 아닌 걸 보이려면, 어차피 전체 공간은 물론 지금 계집합, 그러니까 최소 원소가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긴밀이 아닌 거고, 그래서 여기 뭐 마이너스 n부터 무한대 요 형태 계집합을 꺼내오면 이런 n들을 다 모으면 뭐 전체 공간이 되고, 이걸 유한계만 모으면
전체 공간이 당연히 커버되지 않으니까 전체 공간은 물론 이제 긴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공간이 이제 긴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수 집합 같은 경우는 최소 혼수엔 1이 있어요. 그래서 1이 있으면 당연히 긴밀이, 그러니까 최소 혼수가 있으니까 긴밀이 돼요. 그리고 이제 페퍼를 구하게 되면 사실 전체 집합인 게 이제 구해져요. 그래서 얘는 사실 전체 집합이고 전체 집합은 이제 긴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B번에서의 얘기를 좀 보시면 긴밀인 집합에 대해서 페퍼 집합을 긴밀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개념이다를 또 얘기해주고 있어요. 긴밀인 집합에 대해서 페퍼도 긴밀이냐? 뭐 그런 보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또 B번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CD번을 또 비교해서 보시면 최소 혼수가 있어서 긴밀이 되는 집합이고 최소 혼수가 없어서 긴밀이 안 되는 집합이. 그래서 사실 이 위상 공간에서는 최소 혼수가 있는지의 상황을 좀 따져보시면서 긴밀인지를 좀 따져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B번이 이제 자연수 집합하고 자연수 집합의 페포를 확인해 보고 있었는데 자연수 집합은 최소 혼수라는 1을 갖고 있고 그럼 이제 1을 갖는 계집합이 1보다 조금 적은 쪽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이런 꼴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런 꼴이 하나만 꺼내오지면 이 n을 당연히 덮어요. 그래서 최소 혼수를 덮는 계집합을 하나 꺼내오면 그 계집합이 이 집합 전체를 다 덮어요. 그러니까 하나 갖고 다 덮었으니까 이제 긴밀 개념이 성립한다. 최소 혼수가 있고 긴밀이 성립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페퍼가 이제 전체 집합이 되는데 여기 기저혼수를 뭘 갖고 와도 만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저혼수를 갖고 올 때마다 그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물론 공집합이 아닌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항상 만난다. 이건 조밀부분 집합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밀부분 집합이고 결국은 이 전체가 이제 긴밀이 아닌 거는 아까 A번 얘기랑 똑같은 거고 그래서 결국은 얘는 긴밀이고 얘는 긴밀이 아니다. 예. 뭐 최소 혼수가 있으면 역시 뭐 1이라는 최소 혼수가 있는 집합이면 1을 덮는 계집합을 하나 꺼내오면 그 계집합 하나가 이 처음 집합을 다 덮어낸다. 예. 하나 갖고 다 덮었으니까 긴밀이 맞다. 예. 그래서 최소 혼수가 있으면 그 최소 혼수 덮는 계집합 하나만으로도 다 되기 때문에 항상 긴밀이다. 예. 최소 혼수가 없는 집합이면 이 왼쪽 끝점을 저 1에 계속 가까이 가는 형태를 여기다 적게 되면 이거는 이제 덮게는 되지만 유한계로는 못 덮는 상황이 항상 되고 이렇게 최소 혼수가 없는 집합은 이런 덮개가 있고 긴밀이 아니다. 예, 그래서 과제를 저희가 이제 모두 확인을 했고 이제 지난주 내용 이어서 이제 조금 보고 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내용 이어서 여기 이제 참고 내용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예, 참고 내용 보시면 함수는 연속이고 정의역은 긴밀이고 공역은 T2였을 때 예, 그래서 함수가 연속이고 정의역이 긴밀이고 공역이 T2가 되면 폐사상이다. 예. 그래서 함수는 연속, 정의역은 긴밀, 공역이 T2 이 상황들이 다 되고 나면 폐사상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참고 내용이고 이제 확인하는 흐름은 이제 폐사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정의역에서의 폐집합을 꺼내놓고 시작을 하고 그걸 이제 보낸 것이 폐집합이다. 예. 그래서 보낸 것이 폐집합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이제 폐사상 내용을 확인한 거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앞서서 확인했던 그리고 복습 시간에서도 나왔었던 그 정리 내용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이제 여기 X에서의 폐집합을 꺼내놓고 시작했는데 X가 지금 긴밀이에요. 그래서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폐 부분 집합이 그래서 이제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폐 부분 집합은 긴밀이 된다. 예. 그래서 긴밀 공간 안에 있는 여기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폐 부분 집합 이제 긴밀이 성립한다. 예. 그래서 긴밀이 성립했고 이제 함수는 연속이고 이제 긴밀이니까 보낸 것도 긴밀이다. 예. 그래서 이제 보낸 게 이제 긴밀이 되고 이제 y가 T2예요. 그래서 이제 T2 공간 안에 있는 긴밀 부분 집합은 폐 집합이다. 예.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쓰고 있는 부분이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폐 부분 집합은 긴밀이다. 요 정리 내용하고
T2 공간 안에 있는 여기 긴밀 집합은 또 폐집합이다. 이 두 정리 내용들을 다 사용하게 되면 이제 증명이 다 완성이 돼요. 그래서 폐사상 내용이 성립한다. 그래서 중간에 쓰고 있는 이 정리 두 개는 이제 꼭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폐집합은 긴밀인 거, T2 공간 안에 있는 긴밀 집합은 폐집합인 거. 이 두 정리 내용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제 그 내용들이 다 여기 사용되고 나면 이 참고가 이제 성립하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다음 참고 내용은 이제 개사상과 폐사상은 일반적으로는 둘의 연관성이 없다. 근데 이제 전단사 함수일 때는 특별히 전단사 함수일 때는 개사상과 폐사상이 동치다. 그리고 이제 전단사 함수일 때는 역함수도 존재하게 되고, 역함수가 연속인지를 확인하는 거랑 F가 개사상인지를 확인하는 거는 이제 확인하는 명제 자체가 완전히 같아진다. 그래서 역함수의 연속과 F의 개사상도 동치고, 이 세 개는 다 동치가 성립한다. 전단사일 때는 이 셋이 동치고, 일반적으로 개사상과 폐사상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전단사에 대해서 이 셋이 동치인 것하고 조금 전에 확인하고 온 요 참고 명제, 함수가 연속이고 정의역이 긴밀이고 공역이 T2면 폐사상인 요 명제를 다 이제 모으면 교재 이제 다음 정리가 이제 바로 확인이 돼요. 정의역이 긴밀이고 공역이 T2고 연속이면서 전단사 함수가 되면 위상동형 사상이다. 그래서 이 공역이 T2고 이제 정의역이 긴밀이고 함수가 연속이면 아까 참고 내용에 의해서 폐사상이 돼요. 그래서 폐사상이 되고, 근데 여기 이제 전단사라는 내용까지가 있으니까 폐사상, 개사상, 역함수 연속까지 동치여서 결국은 전단사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 폐사상 내용이 성립하면 역함수의 연속도 이제 성립한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뭐 전단사의 연속에 역함수 연속까지도 성립한 거예요. 역함수 연속도 성립한 거고 그대로 위상동형 사상이다. 그래서 결국 그냥 명제만 다시 보시면 정의역이 긴밀이고 공역이 T2고 함수가 연속이면 폐사상이 되는데 전단사까지 있었으니까 역함수 연속까지 되면서 위상동형 사상이다. 다음은 이제 관 보조 정리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x가 긴밀이고 y가 이제 긴밀이면 둘을 곱한 공간이 긴밀이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긴밀이고 긴밀이면 곱한 것도 이제 긴밀이 성립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요 보조 정리를 좀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긴밀과 긴밀을 곱한 게 긴밀이다 라는 명제가 요 보조 정리를 좀 사용하면서 저희가 증명을 하게 되고, 결국은 조금 있다가 확인할 내용에 대한 뭐 보조 정리 역할을 한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관 보조 정리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리의 이제 명제를 보시면 이제 y가 긴밀이에요. x는 그냥 위상 공간이고 y는 지금 긴밀이고, 그리고 요 가정들은 그냥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점하고 x가 곱해져 있는 공간을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점하고 y를 곱해진 공간이 있고, 이제 그걸 포함하는 계집합 n이 있을 때 그래서 이 n이라는 거는 여기 곱한 공간에 대한 지금 계집합이야. 그리고 얘를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뭐 직관적으로 한 이 정도의 집합이 n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는 긴밀이고 요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곱한 공간에 있는 계집합 n이 이제 주어지게 되면 요 사이에, 그러니까 요 집합과 요 계집합 n 사이에 어떤 관 모양의 집합이 여기 들어간다.
그래서 요 포함관계가 주어지게 되면 요 속에 관 모양의 어떤 집합이 속에 들어가는 게 존재한다.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계집합이 속에 들어간다 라는 게 여기 관 보조 정리에 있는 명제를 지금 진술한 내용이. 직관적으로는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을 포함하는 계집합 n이 주어지게 되면 이 속으로 관을 넣을 수가 있다. 뭐 그거를 관 보조 정리라고 한다. 예. 이제 이 상황을 이제 확인하는 또 증명도 직관적인 요 모양에서 좀 생각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y가 긴밀이다라는 가정이 있었는데 여기 y에다가 점을 하나 곱했을 때하고 y하고는 위상적으로 동형이. 그래서 얘가 긴밀이고 얘도 이제 긴밀이다. 그래서 y가 긴밀이라는 가정에 의해서 여기 점을 하나 곱한 집합도 긴밀이다. 그래서 얘는 지금 긴밀이고 지금 y 공간에 있는 점을 아무거나 하나 꺼내면 결국 이 집합에서 점을 하나 꺼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곱한 집합에서 이제 점을 하나 이제 꺼내게 되면 이 계집합 안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포함관계가 있었으니까 이 점은 당연히 계집합 안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계집합 안에 있는 점이고 당연히 속에 뭔가 쏙 들어갈 만한 기저를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쏙 들어가는 뭐 계집합이 이제 존재한다. 근데 곱한 공간에 물론 계집합은 이제 계집합 형태를 이제 곱한 형태야. 계집합들을 곱한 형태인데 이 y가 주어질 때마다 이제 그 y에 의존해서 생기는 거라서 첨자에다가 y를 좀 적고 의존한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 그래서 뭐 x 동네에서 뭐 gy라는 계집합, y 동네에서 hy라는 계집합, 이제 y에 의존해서 이렇게 y에 의존해서 이제 x 동네하고 y 동네 계집합이 이제 쌍으로 나타나서 이 원소를 갖고 있고 n에 쏙 들어가는. 직관적으로는 지금 이런 노란 계집합이 항상 나타난다. 그래서 y가 바뀌면 뭔가 다른 점이 될 텐데 뭐 그래봤자 n은 4점이고 이 바뀐 점에 의존해서 뭔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이런 또 형태들이 계속 존재한다. 그래서 y가 주어지면 거기에 의존해서 이런 g하고 h가 쌍으로 존재하고 또 y가 주어지면 그 y에 의해서 g하고 h가 쌍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x 동네에 있는 g와 y 동네에 있는 h가 이제 y에 의존하면서 이 g하고 h가 쌍으로 계속 나타난다. 결국은 이 노란 계집합들을 이제 계속 다 모으면 당연히 얘를 덮어요. 그래서 이 y점을 다 옮기면서 그때마다 찾은 노란 계집합들을 이제 결국 다 모으면 얘를 당연히 덮어요. 그래서 점을 바꿀 때마다 이 노란 것들이 다 생기고 노란 것들을 다 모으면 얘를 당연히 덮는 거고. 근데 얘는 또 긴밀이니까 결국은 노란 거 유한계로 다시 얘를 커버하는 일이 생긴다. 긴밀이니까. 그래서 결국 긴밀 내용이고 결국은 덮개니까 유한계로 다시 덮는 유한계가 이제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요 노란 계집합이 유한계가 생겨요. 뭐 지금 n개가 이렇게 생겨요. 결국은 요 쥐들도 유한계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쥐라는 계집합, 그러니까 x 동네 계집합이 이제 유한계가 생겼고. 그 유한계를 이제 교집합을 한 게 이제 증명 과정에서 필요한 W 역할을 하게 돼. 그래서 이 G1부터 Gn까지 X 동네의 계집합도 유한계가 지금 나타났고 그 유한계를 교집합을 다 시킨 거를 W라고 택하면 저 W가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W 곱하기 Y라는 관이 여기 들어가는 걸 보일 건데 그 W 역할을 저 녀석이 한다. 그걸 이제 보이면 돼. 그래서 여기 G1도 당연히 X0를 갖고 있고 이제 G2도 이제 X0를 이제 갖고 있고 여기 있는 애들이 뭐 다 결국 여기 X0를 다 갖고 있는 상황이.
결국은 각각의 GI들이 X0를 다 갖고 있고 교집합을 다 한 것도 당연히 X0를 갖는다. 예. 또 각각의 X동네 계집합이요. 그러니까 G1부터 Gn까지 다 X동네 계집합이고 뭐 유한계를 교집합을 해도 역시 X동네 계집합이다. 예. 그래서 뭐 X0를 갖고 있는 내용과 뭐 계집합 내용 자연스럽게 갖는다. 예. 저희는 이제 요걸 보여야 돼요. 이제 W 곱하기 Y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요 관 모양의 W 곱하기 Y가 N 안으로 쏙 들어간다. 이제 그걸 보이는 게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요 포함관계에 대한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냥 보이기를 여기서 원소를 뽑은 게 여기에 있는 원소가 맞다. 원소를 뽑으면서 그냥 보이면 돼요. 그래서 좌변에서 이제 원소를 하나 이렇게 뽑고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요 Y집합은 결국 이 H들은 결국은 다 모으면 결국 또 이 Y가 당연히 커버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 H들을 다 모은 건 이제 Y가 이제 커버되는 상황이고, 결국 이 Y는 여기 Y 있는 거고, Y는 H들을 다 모은 거기 때문에 Y가 여기 H 쪽의 합집합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H 중에 누군가는 이 Y를 갖고 있어야 돼. 그 첨자를 그냥 K다라고 적었어. 그래서 이 H들 N개 중에서 누군가는 Y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첨자를 이제 K다라고 적었어. 그래서 그런 첨자는 지금 있는 상황인데, 아까 이제 W는 교집합을 다 한 거였기 때문에 이 중에도 여기랑 똑같은 첨자 K에 대해서도 이제 갖고 있는 상황들이 되는 것. 그래서 교집합을 다 한 곳에 이제 얘가 있으니까 그 중에 특별히 K라는 첨자인 GK도 X를 당연히 갖게 돼.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첨자인 K를 갖고 오면 GK가 이제 X를 역시 갖고 있는 상황들이 되고, 그래서 GK는 X를 갖고 있고 HK는 Y를 갖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 결국은 이 녀석은 당연히 이제 N에 들어가게 돼. 결국은 얘네들은 다 N에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야. 그래서 특별히 GK 곱하기 HK도 N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 녀석도 당연히 N에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 되고, 이 점이 N에 들어가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 뽑은 점이 역시 N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뽑은 점들은 다 여기 들어가서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게 확인이 된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관이 존재함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이 N 안으로 쏙 들어가는 이런 관이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이 포함관계 확인을 했고, W가 X0 갖고 있는 거나 W가 이제 X동네 계집합이 되는 건 뭐 자연스럽게 미리 확인이 됐던 내용이고, 포함관계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관 보조 정리를 다 확인한 것이다. 이제 관 보조 정리에서 Y가 이제 긴밀인 가정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Y가 긴밀 가정이 빠진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를 그냥 여기 보통 이상 공간의 상황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통 이상 공간은 이제 긴밀 공간이 아니고, 지금 여기 0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 Y축 같은 경우는 네, 0 곱하기 y, 그러니까 여기 y축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런 w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요 n이 조금씩 축에 가까이 가는 형태로 그려져 있어요. 끝이 계속 축에 가까이 가는 형태로 그려져 있고, 결국은 여기서 관을 넣는 게 불가능하다. 뭐 직관적으로 그 정도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의 폭을 아무리 좁혀서 관을 여기 넣으려고 해도 이게 조금씩 더 축에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 관이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관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상황에서는 여기 안에 들어갈 이제 관이 없는 거고, 결국 여기 Y쪽 공간에 대해서 긴밀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렇게 관 보조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제 그런 보기.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확인한 이제 관 보조 정리를 이제 적용을 하시면 긴밀과 긴밀을 곱했을 때 이제 긴밀이 성립한다.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돼. 저희가 요 정리는 조금 쉬었다가 이 정리의 증명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